기온이 영하 8.5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된 지 열흘 가까이 되면서 일상이 빠르게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가 빚어지면서 정부가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산업 현장에서는 사용 기준이 다르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선원들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객선사는 정당한 해고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최저기온이 영하 8.5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의 지역이 평년보다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설악산 대청봉과 중정대피소 일대에는 내린 눈이 얼면서 상고대가 관측됐습니다. 내륙과 산지에서도 아침 기온이 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내일까지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8cm의 눈이 더 내리는 곳이 있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3도의 분포를 보이며 오늘보다 조금 더 추워지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이 12명까지 늘어났고 식당 등 대부분의 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밤거리 분위기는 어떨지 강릉시 교동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하라 기자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강릉시 교동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3시간 정도 이곳 주변을 둘러봤는데요. 확실히 지난달보다는 사람들이 많아진 모습입니다. 지금 시간이 8시를 넘겼는데요. 거리두기 조치가 있을 때에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오늘은 지금은 여유롭게 저녁 식사를 즐기는 모습입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늘 빨리 만나고 빨리 헤어지고 이랬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좀 마음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또 못 만났던 친구들도 같이 만났고. 일상 회복 전환이 반가운 건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부터 손님이 갑자기 몰려와가지고 준비한 재료가 모자라가지고 일찍 문 닫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도 편해지고 하니까 회식도 하고. 하지만 방역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난주 월요일부터 도내에서는 매일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난 사적 모임으로 지난주 후반에는 40명을 웃도는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녁 모임이 늘면서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강릉 지역에서만 20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으로 1명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19명의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내년 1월까지 유흥가를 중심으로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며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강릉시 교동에서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처럼 일상 회복과 함께 관광, 상경기 회복에 대한 체감온도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모임과 활동이 늘어나는 만큼 확진자 수 증가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하기까지 추가 접종 참여와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 커피거리. 평일이고 갑자기 날씨도 부쩍 추워졌지만 바닷가에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으로 전보다 편한 마음으로 가족, 지인들과 나선 여행은 설렘이 가득합니다. 학교 옛날에부터 엄마들 모임이었는데 이제 쭉 이제 가다가 이번에 못했잖아, 2년 동안을. 그래갖고 이번에는 근데 한번 나가자. 그때는 풀어질 것 같다. 이래갖고 날짜 딱 잡아갖고 KTX를 갖다 예약을 딱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왔어요.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이 풀어지고 단체 모임도 최대 12명까지 허용되면서 주요 관광지, 상권을 중심으로 체감 효과는 뚜렷합니다. 확실히 완화가 되고 나서 이렇게 단풍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찾아주시고 백신 규칙에 위반되지 않게 그렇게 인원 맞춰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셨어요. 대면이 늘고 시간도 길어지면서 확진자 수는 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 도내 1일 확진자는 3일에 39명, 5일과 6일 양일간 42명씩 확진자가 늘었다 다시 20명대로 낮아졌습니다. 주간 확진자 추이로 보면
11월 첫째 주 233명이 확진돼 직전 10월 넷째 주 148명, 셋째 주 136명과 비교해 증가세가 뚜렷하고 하루 평균 확진자도 3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는 57.9%, 미접종자와 1차만 맞은 불완전 접종자는 42.1%로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절반을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60대 이상 고령층은 접종 완료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나 효과가 저하돼 있다며 추가 접종 참여와 미접종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모두가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준수 및 적극적인 예방접종 참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내 병상 가동률은 27.8%,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도 41.6%로 병상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5명으로 미접종자가 9명, 접종 완료자 6명이고 연령대는 모두 50대 이상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2명 나왔습니다. 시군별로는 원주 7명, 평창 3명, 속초와 춘천, 홍천, 태백이 각각 2명, 고성, 양양, 횡성, 양구에서 각각 1명씩 확진됐습니다. 삼척의 한 교회 세미나 모임과 관련해 어제까지 이틀 동안 태백에서 9명이 확진됐고 양양군에서도 가족을 중심으로 사흘 동안 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 수는 7,488명입니다. 강원도 내 공공용 긴급 차량 가운데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이 1,200여 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환경부의 요청에 따라 수요 조사를 마친 강원도는 소방차 483대, 청소차 411대, 제설차 243대 등 강원도와 18개 시군 공공용 긴급 차량 1,254대가 현재 요소수를 필요로 한다며 수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일단 현황을 환경부에 보내 정부 보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긴급 차량부터 나눠줄 예정입니다.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경유 차량 운전자들을 위해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원기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석회석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 시멘트 원료로 만드는 소속로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 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요소수가 사용됩니다. 요소수가 없으면 질소 산화물이 그대로 배출돼 환경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요소수는 필수품입니다.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이처럼 시멘트 공장이나 발전소 등에서 쓰이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차나 소방차, 버스 등 경유 차량 비중이 높은 곳의 급한 수요부터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소수가 부족한 건 산업용도 마찬가지인데 자칫 산업용 요소수마저 고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버텨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빨라지겠죠. 요소수가 소진될 위기가 월 한 12,000톤, 13,000톤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업계 전체적으로 없는 걸 갑자기 나오게 할 수는 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품질 검증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업용과 차량용 요소수는 성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용 기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공업용 요소수는 불순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SCR에 들어가는 요소수는 순도하고 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차에 적용했을 때 SCR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시간이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 때문에 요소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원료인 요소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번 주 내로 급한 차량에 먼저 공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해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객선사 측은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양측의 입장차가 커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그러라! 제발 살인다! 당장 처리하라! 당장 처리하라!
동해와 울릉도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와 징계를 당했다며 해운 회사를 상대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여객선사가 선장 등 선원 노동자 6명을 해고하고 2명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건 지난달 27일. 선원 노동자들은 노조를 설립한 지난 5월 이후 선사 측이 노조원 13명에 대해 부당한 인사발령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노조원 9명을 코로나19 여파로 휴항하고 있는 동해 묵호항 여객선으로 발령낸 뒤 휴직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등의 중징계를 내렸단 겁니다. 사람답게 쉴 때 쉴 수 있고 가족과 같이 저녁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화를 좀 해서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선원 노동자들의 불법 행위 등으로 해고와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반박합니다. 해고된 선원 6명 가운데 5명은 휴업기간 도중 선박에 무단으로 침입해 노트북을 몰래 가져갔고 시간 외 근무일지 허위 작성 혐의 등으로 동해 해경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은 5장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아직도 법리 검토 중이니까. 다른 4명도 새로운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불성실하게 하는 등의 사유로 중징계를 내렸다며 노조 탄압은 억지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와 올해 여객선 탑승객 수가 지난 2019년보다 각각 58%와 47% 감소하는 등 경영이 악화된 것도 선원 해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원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다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혀 갈등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간 철도와 춘천 속초 간 동서 고속화철도가 올해 말 착공하고 동해선 포항 삼척 간 철도 공사의 공정률이 올해 말 9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도내 주요 철도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동서 고속화철도 춘천 속초 간 93.7km 구간과 동해 북부선 강릉 제진 간 111.7km 구간이 지난달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또 동해선 포항 삼척 간 166.3km 구간의 경우 1단계 포항 영덕 구간은 공사가 끝났고 2단계 영덕 포항 구간은 현재 공정률 89%에 이르는 등 도내 주요 철도 사업들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가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자원 관리 수면을 추가로 지정합니다. 강릉과 고성, 양양 등 3개 시군 해역 7곳을 선정해 바다숲과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된 해역은 어선이나 어구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강릉 영진과 동해 묵호, 고성 공현진 등 5개 해역 389헥타르가 수산자원 관리 수면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9번째 강릉 문화제 야행이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강릉 대도오브 관아에서 열립니다. 강릉시와 강릉문화원이 주최하는 이번 야행은 위드 코로나 이후 강릉에서 처음 열리는 대규모 행사로 강릉 대도오브사 부임행차 퍼레이드와 500대 드론이 선보이는 야간 드론쇼 등 3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행사장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동시 체류 인원은 5,000명 내외로 제한되며 사전에 선착순으로 배부된 초대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수로부인 헌화공원에 루지 관광시설이 조성됩니다. 삼척시는 대보그룹과 업무 협약을 맺고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500억 원을 투입해 원더급 임원리 일대 9만 9천 제곱미터에 루지트랙 4코스, 곤돌라와 클럽하우스 등의 루지 관광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민간업체가 사업비를 전액 투자하게 되며 삼척시는 국공유지와 시유지 매입에 관한 행정 절차와 사업 부지에 포함된 군 철책 철거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랜드가 발표한 3분기 잠정 영업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2,452억여 원으로 전년 동기 766억 원에 비해 220.1% 늘었고
매출액에서 원가와 판매비 등을 뺀 영업이익은 242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마이너스 648억 원 대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이번 주부터 카지노 입장객 수를 2,3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렸습니다.